자, 서울고등어의 기공쇼 이맥스 조각법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이맥스를 조각하기 위해서는 모델에 먼저 분리제를 바르고요. 자, 분리제를 바른 다음에 이거 그대로 쓰면 안 되니까 에어로 살짝 불어줍니다. 에어 불어주시고, 자, 이거를 교합이 어떻게 돼 있나 이렇게 한번 쑥 훑어보는 거, 그죠? 이렇게 훑어보고, 아, 이거는 그렇게 긴말하지 않구나, 이런 거 대략 느낌적인 느낌 보시고, 이 앞에 있는 그 돋보기는 이게 2배 정도 비율이 되는 건데, 이게 있으면 굉장히 편합니다. 자, 그 다음에 조각도는 충분히 달궈졌고요. 자, 이 빨간색 왁스는 약간 소프트한 왁스인데, 보통 인레이 이렇게 내면에 이 소프트한 왁스를 쓰면 그 안에 이제 언더컷이 있다던가 뭐 울퉁불퉁한 부위 그런 게 있을 때 그냥 하드한 왁스를 바로 이제 꾹꾹 눌러가지고 쓰는 것보다는 빠질 때 부드럽게 빠집니다. 자, 한번 이렇게 내면에 싹 발라주고요. 그 다음에 꼭 저 왁스가 없으면 그냥 여기 갈색으로 보이는 이거, 진한 갈색으로 보이는 이걸 마진 왁스인데, 이 왁스를 쓰셔도 상관은 없어요. 없는데 뭐 기공소 하다 보면은 뭐 여기저기 돌아다니는 왁스 많을 거예요. 그 중에 이제 소프트한 왁스가 있길래 그냥 있으니까 쓰는 겁니다. 뭐 저거 없으면 뭐 이걸로 계속 하긴 할 건데, 저거 다 쓰려면 그래도 뭐 한 3, 4년 더 걸릴 것 같으니까 뭐 일단은 있는 거 쓰는 겁니다. 기공소에 있는 재료들을 보면 대부분 그때 당시에 이제 필요해서 샀을 거나 구입해 가지고 있는데, 몇 번 써보고 뭐 안 쓰는 경우도 많은데, 그냥 그런 왁스들 버리지 마시고 이렇게 좋은데 활용해서 쓰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왁스를 대충 바른 다음에 한번 살짝 눌러주고요. 그 다음에 조각도로 마진의 부분을 대각만, 이게 이제 이 앞에 나이가 먹다 보니까 이제 이렇게 돋보기 없으면 잘 안 보이더라고, 마진이 어느 날부터. 그래서 요거 그때 쿠팡에선가 어디서 하여튼 12,000원 정도 줬던 것 같아요. 배송비 무료인가 그래가지고 샀는데 지금 몇 년 잘 쓰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왁스로 대강 다듬어 준 다음에 요걸 한번 이렇게 싹 빼봅니다. 그러면 오케비트라서 단순해 보이지만, 이게 이제 안에 보시면 프랩이, 화면에 나오는지 모르겠네, 이렇게 좀 복잡합니다. 이런 경우는 이게 골드든 이맥스든 간에 이런 케이스는 나중에 이제 완성이 돼서 프레싱 되거나 뭐 완성된 다음에 이대로 집어넣으려면 굉장히 힘듭니다. 자, 이런 경우는 이제 이렇게 유틸리티 왁스나 이런 걸로 살짝 뽑아서 내면은 그냥 가볍게 문질러 주시면 좋습니다. 뭐 이거 안 하면은 나중에 이제 팔리싱 할 때 하면 되지 않느냐, 뭐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요. 그거는 뭐 하기 나름이에요. 이제 자기가 원스텝으로 하시는 분이라면, 뭐 나는 이렇게 하는 시간에 핸드피스 들고 쭉 돌리겠다, 그게 빠른 사람은 그렇게 하셔도 되는데, 보통 저는 이렇게 조각을 해서 만약에 이게 골드 인레이다 그러면 스프류 띄고 마진 적당히 다듬고 뭐 하는데 한 5분에서 7분 정도 걸립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바로 광을 낼 수 있는데요. 이거 안 하고 그냥 핸드피스로 나중에 팔리싱 할 때 다듬겠다 그러면 이제 그거보다는 시간이 좀 더 오래 걸리겠죠. 아무래도 항상 기공사는 안에 석고에서 잘 맞는다고 해서 그게 구원에서 맞을 거라는 생각을 하시면 안 돼요. 그 석고는 깎여서라도 들어가지만 구원에서는 절대 안 깎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왁스에서 쭉 해서 섞어 내면은 거의 손 상하지 않게끔 제작을 해줘야 되거든요. 그래야 기공료도 제값을 받고 원장한테도 떳떳하게, 아니 당신이
프랩을 이따위로 했지만 나는 이쁘게 잘 해주겠다, 이런 마인드를 갖고 있자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마진 왁스로 한번 마진만 쏙 이렇게 돌려줍니다. 이렇게.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중요한 게요, 별건 아닌데 대부분 이제 기용사들라면 많이들 하시겠지만, 혹시 이제 이 유튜브를 보는 사람 중에 초보분이 있거나 이제 막 학생분이 있다면 이 방법을 꼭 몸에 익히셔야 됩니다. 이렇게 해서 교합이 닿나 안 닿나, 이렇게 닿나 안 닿나, 문질문질, 응? 문질문질, 이렇게 해서 여기 보면은 이제 분리제를 바른 자국이 이렇게 살짝 나오거든요. 지금 이게 카메라에 나오는지 안 나오는지 모르겠어요. 지금 카메라를 지금 모자에 달고 하니까 모자도 굉장히 무겁고, 지금 옆에 뒤에서 찍어주는 사람 있는 것도 아니고 혼자서 중얼중얼 대고 있는데요. 이렇게 해서 지금 분리제를 바른 이유는 대합치에 분리제가 붙지 말라고 하는 의미도 있지만, 여기서 이렇게 살짝 문지르다 보면 분리제 자국이 묻어나는 데가 있거든요. 그러면 그런 거 제거를 미리 해주는 게 좋아요. 자, 이거는 이맥스다 보니까 왁스로 해서 이제 좀 이따가 이제 프레싱을 할 건데요. 이맥스 인레이라고 해서 마진을 소홀히 하면 안 됩니다. 물론 이제 얘는 다듬는 과정에서 마진이 조금씩 들뜰 수밖에 없는 그건 있는데, 뭐 그렇다고 뭐 여기서 마진을 건성건성 해가지고 팔리진에서 맞춰야지 그러면 시간도 오래 걸리고 재수 없으면 처음부터 다시 해야 되는, 아주 기공사들 퇴근이 늦어지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처음에 이 왁스 이 조각을 건성하고 팔리싱해서 잡아야지, 이런 마인드 갖고 있으면 쭉 잘 하다가 태그 막바지에 오키베티 이런 거 되게 무시하고 하다가, 그때 이제 아다리 걸리면 태그는 물 건너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씨, 맨날 나는 뭐왜 그러지, 왜 퇴근이 맨날 늦지, 분명히 일찍 끝날 것 같은데 오늘 아침 딱 출근할 때는 야 오늘 너무 빨리 끝나겠는데 하는데, 한 6시 반쯤 돼서 퇴근해야지 하는데 뭐 하나가 안 맞아. 근데 그건 내일 나가야 돼. 그래가지고 치과에 전화해가지고 저거 날짜 좀 미뤄주세요. 야, 이러기에는 너무 멀어. 먼 길을 돌았어. 어쩔 수 없는 상황이 이제 그걸 내일까지 나가야 돼. 그리고 혹시라도 그런 경우,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치과에 전화해서 물어봅니다. 이제 환자 언제 오냐. 그래서 하루 날짜를 미룰 수 있으면 이제 미루기도 하는데, 야, 이제 죽어도 안 된다는 데가 있어요. 뭐 그럴 일도 별로 없지만, 뭐 외국을 간다든가, 뭐 하여튼 뭐 어디 꼭 들어가야 된다든가, 뭐 하여튼 안 된다는 치과가 분명히 있어. 그러면 뭐 거래처 끊을 수 없으니까 마무리 해서 내 보내야 돼. 어쨌든 그러면 이제 퇴근은 물 건너가는 거야. 이제 그러면은 안 되니까. 그런 이제 그런 극한 경우를 꼭 산정할 필요는 없더라도, 자, 이렇게 해서 조각이 하나 끝났습니다. 그러면 오케이 픽사도 빨리 끝난 게 아니라, 저는 이제 워낙 이제 스타일이 이렇게 하는 게 익숙해져서 이렇게 하는 거고요. 이렇게 해서 스프레를 이제 많은 분들이 이제 스프레를 어디다 다는지 모르겠지만, 이게 밑에다 내면에다가 스프레 달아주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니까, 혹시 모르셨던 분들은 이거 참고하세요. 요 방법이 상당히 괜찮합니다. 이게 교환면 깊게 낮게 조각해 놨는데 거기 스프레 위에다 달아가지고 다시 그거 까내는 것보다는 차라리 밑에 이거 그냥 조금 내면 디스크로 찌찌찌찌 지워가지고 하면 시간이 어디선가 단축이 돼도 되겠죠. 자, 이렇게 하나 했고요. 요거는 이제 어제 미리 해놨던 오키비티 2개짜리인데, 이것도 같은 이맥스라서
이 조각을 해놨습니다. 이렇게 해서 다 잘 빠지는 거 확인하고요. 이것도 잘 빠지나 지금 확인하고. 그러니까 이것도 교합이 안 닿게 다 조각을 해놨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냥 특별한 케이스가 아니면 가급적이면은 이제 교합면에 닿게 하지 말고 이렇게 얘 같은 경우는 지금 여기다 달 거예요. 여기 앞에. 여기는 그러니까 디스크로 찌릿 하기가 편하잖아요. 상대적으로. 에이, 얘라 이씨. 아, 모자에다 카메라 달고 있더니 머리가 무거워가지고 이거 잘 안 됩니다. 하지만 오랜 숙달된 조교답게 깔끔하게 자, 저기가 조금 박스가 덜 묻어 있으니까 저는 항상 골드워크 하거나 이런 게 하는 조각할 때 미리 손을 깨끗하게 씻어줍니다. 왜냐하면 이런 거 왁스 같은데 손에 조금이라도 무슨 석고가루나 무슨 가루가 묻어 있잖아요. 그러면 재수 없으면 그게 왁스에 딸려 들어가요. 그래서 겉보기에는 멀쩡한데 뭐 골드 인레이가 됐던 이메스가 됐던 거기 안에 기포가 하나 딱 생기면 그거 뭐 솔다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그것도 일이야. 야, 그럼 그거를 미리미리 방지하는 방법은 손을 깨끗하게 씻고 작업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게 습관화되면 아무 문제 없어요. 근데 이제 습관이 안 되다 보니까 맨날 하면서 아씨 왜 나는 캐스팅을 했는데 응? 인레이 이런데 왜 조그만한 뭐 빵꾸도 아니고 뭣도 아니고 그거 그냥 내보내자니 찝찝하고 솔드하다가 해야 되고 그런 일이 자꾸 생길까. 그런 경우는 본인이 한번 조각했던 그걸 한번 돌아보세요. 그러면 다 원인이 다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데는 잘 나오는데 뭐 마진 쪽 하나가 딱 뭐가 안 나왔다. 그 기포 같은 게 생겼다. 그러면 거의 99.9%는 손에 묻어 있거나 어디 뭐 주변에서 그러니까 그런 이물질이 들어가 있는 경우가 많아요. 그런 거를 손을 그러니까 감기 예방에만 좋은 게 아니에요. 손 씻는다는 게 왁스로 뭔가를 할 때 꼭 그거를 기억해 주시면 좋습니다. 자, 그래서 얘도 이렇게 해서 하나 완성했고요. 그다음 이제 얘가 고민인데 얘도 내면에 달까? 이거는 그냥 내면에 다는 게 편해 보입니다. 그러면 깔끔하게 내면에. 그러니까 이제 이거는 각자가 경험 따라서 그냥 그때 자기가 이제 잘 생각해서 요거는 이렇게 하면 이게 좀 빠르겠다. 그러니까 머릿속에 이미 이거 이제 팔리싱 해야 되는 그림을 딱 그려서 이렇게 하면 좀 빨리 하겠구나. 그런 걸 미리미리 그 다음 단계를 생각하고 작업을 하면 좋습니다. 자, 좀 전에는 저희 빌드업이 된다. 아이고. 배달하는 아저씨가 오시는 바람에 잠시 끊어졌습니다. 자, 물건 온 거 좀 정리 좀 하고 분류하고 하다 보니까 제가 혼자 일을 하다 보니까 바빠요. 그래서 뭐 촬영 이것도 하게 된 계기가 있는데 그거는 이제 나중에 이제 기회가 되면은 얘기를 한번 해볼게요. 자, 이맥스를 조각하기 위해서 여기다가 이제 이렇게 왁스를 쓱 올려줍니다. 이렇게 해주고요.
좀 음악을 틀으면서 해야 되나 어떻게 해야 되나 잘 모르겠네. 이게 좀 너무 심심할 것 같은데. 자, 얘를 하나 이렇게 쓱 이렇게 핀셋인데, 요 핀셋 앞에 보면 이게 하얗게 보이는 거는 실리콘인데, 실리콘 뭐 쉽게 구할 수 있는 거 전파사 같은 데 가면 다 있거든요. 이런 거 하나 해서 이제 미끄러지지 말라고. 요거 그냥 핀셋으로 잡으면 왁스에 조각이 나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나오는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이렇게 잘라가지고, 이거 구해서 잘라가지고 그냥 이렇게 왁스 집을 때 잡으면은 왁스가 자국도 안 남고 아주 좋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하나 달고요. 자, 또 이맥스 그 카다라오에 보면은 왁스를 달 때 4개 이상 달지 말라고 돼 있더라고요. 근데 저도 옛날에 그래서 혹시나 해서 또 의지 한국인답게 5개를 달았는데,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안 나오더라고 진짜로. 그래갖고 조각 다시 하면서 역시 학교에서 배웠던 그 유명한 얘기 있잖아요. 재료상이 시키는 대로 제조 회사의 지시대로. 그거 국시에 나왔는지 안 나왔는지 지금 기억이 안 나는데, 그러니까 하여튼 제조 회사의 지시대로 하는 게 가장 좋더라. 억지로 뭐 굳이 그거를 나는 더 잘할 수 있어라고 괜히 우기다가 아장나지 마시고, 그냥 어지간하면 본인의 물론 경험도 중요하지만 그냥 교과서대로 교과서에서 배운 그대로, 자, 제조회사의 지시라고 해야 되나 뭐라고 해야 되나, 하여튼 매뉴얼에 써 있는 대로만 하면 크게 문제될 일은 별로 없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 머리 무거운 게 상당히 이거 뭔가 오늘 방해가 됩니다. 진짜 이거 뭐, 야, 웃기네. 아니, 카메라가 180g인가 그 정도밖에 안 되는데도 머리 앞에 뭔가 그냥 그 두툼한 벽돌을 올린 듯한 느낌이 날 정도인데, 기분 탓인가요? 처음 해봐서. 아무튼 이렇게, 그러니까 이게 만약에 골드 인레이라고 쳤을 때 이 주입선에서 보철물로 넘어가는 부분 있잖아요. 이런 데를 매끈하게 해줘야 돼요. 그러니까 기공사들을 보면은 대부분 성격들이 급해, 막 바쁘니까 이거 할 거 말고도 할 게 되게 많으니까 이런 데를 소홀히 해요. 근데 이런 데서도 아까 얘기했던 무슨 빵꾸 같은 거 나고 막 이물질 들어가는 게 뭐냐면, 이 지금 정성스럽게 만들어주는 요 연결 부위, 여기가 부드럽지 않으면 여기 분명히 이게 매몰제로 바뀔 거란 말이에요. 이 부위를 차지하는 부분들이. 매몰제들이 약간 부드럽지 않으면 날카롭게 있다가 그게 캐스팅할 때 빨려 들어가든지, 이거는 이제 이맥스니까 프레싱할 때 빨려 들어가면 그때는 돌이킬 수 없는 거야. 그거는 물론 이제 기공사라면 누구나 잘하는 솔다라는 그런 것도 있고, 뭐 이것도 엄청 뭐 하면은 뭐 파우더로 때울 수도 있지만, 그거는 이제 안쪽에 살짝 그렇게 뭐 빵꾸가 났을 때 얘기지. 이 마진 쪽에 그래 버리면 정말 다 벗거든. 그냥 그 순간에 마진 쪽에 다 했는데 마진 쪽에 뭔가 빵꾸가 딱 나면 눈물 나는 거거든요. 기공사는 눈물이 많은 직업이야, 내가 봤을 때. 근데 울지 않고 정시에 퇴근하고 그러고 싶으면 조금 귀찮다라고 생각 들지만, 그거 요런 식으로 이렇게 뭐 하나 이렇게 있으면 요거 당연히 제거해야 되는 거잖아요. 이런 거 신경 안 쓰고 나는 터프해 그러면서 막 해봐야 돌아오는 건 눈물과 야근이다. 굳이 뭐 기용사라고 왜 야근을 해야 돼. 그리고 저는 우리 그런 말 있잖아요. 처음 본 여자가 가장 아름답다. 저도 처음 본 인상이 제일 좋아요.
같은 인상 두 번 보는 거 정말 짜증나거든. 항상 처음 본 인상제가 돈도 되고, 뭐. 근데, 엊그제 며칠 전에 봤던 인상제가 제가 다시 와가지고, 오잖아요? 같은 이름에? 아우, 야, 이거는 최악이야, 진짜. 그래서, 리메이크 없는 보철물을 만들기 위해서는 가장 기본부터 성실하게, 뭐 옛날에 영화 보니까 성실하게 노름해가지고 번 돈 뭐 한 방에 걸렸다 그런 말도 있는데, 진짜 성실하게 이렇게 기본을 깔끔하게 해주면 분명히 장담하는데 퇴근 시간 빨라지고요. 자꾸 처음 보는 인상들이 많아질 겁니다. 자, 그냥 하다 보니까 그냥 쓸데없이 가만히 조각만 하면 재미없잖아요. 그래서 약간 사족을 달긴 했는데, 아무튼 간에 이런 시간을 아깝다라 생각하면 안 돼요. 이렇게 하는 걸, 여기 지금 바세린 바르고 있는 겁니다. 혹시나 또 몰라서 이게 또 뭔데 저 새끼는 저걸 바르고 있면서 저렇게 말이 많나, 이렇게 하지 마시고 그냥, 자, 이렇게 해서 이맥스 조각을 마치고요. 이제 메모라로 가 보겠습니다. 메모라는 것도 뭐 어렵진 않은데, 그래도 기왕 조각까지 했으니까 메모라로 한번 가 보겠습니다. 자, 여기는 귤이 있고요. 이제 우리 비타민C 보충하기 위해서 귤과 한라봉이 있습니다. 자, 여기는 메모실 겸 잡다한 것을 처리하는 공간입니다. 자, 메모를 하기 위해서 클라스프를 준비하고요. 자, 이거 뭐 우리 기공소 뭐 아주 그냥 이것저것 다 나오게 생겼는데, 이거 오픈해도 되나 모르겠네. 응? 뭐 아무튼 뭐 이거 하기 위해서 깨끗하게 청소하고 뭐 이런 성격 아닙니다. 그냥 있는 그대로. 그렇지만 웬만한 기공소보다는 깨끗할 거라는 자부를 하긴 하는데요. 잘 모르겠다. 자, 물 15에 리퀴드 10을 맞춰줍니다. 그러면 합이 25, 약간 넘었는데 뭐 요 정도는. 자, 그래서 가볍게 여기다 부어주고, 자, 근데 기공소라는 데가 진짜 내 집처럼, 물론 내 집도 그렇게 깨끗한 편은 아니지만 되게 깨끗하게는 안 되더라고요. 아무리 정리를 해도. 그래서 가급적이면 한번 썼던 도구는 제자리에, 일 딱 끝나고 제자리에 두는 습관을 들여야 조금 괜찮습니다. 에헤, 이거 저거 치우고 촬영했어야 되는데 참 안타깝네. 자, 그러면 그동안 뭘 준비하느냐? 네, 준비가 이거 좀 씻어 놓고, 자, 10초 남았습니다. 메모를 하실 때는 가급적이면은 오픈돼서 이 링 안쪽 벽을 따라 흐르게 해주시면 아무래도 기포가 그냥 막 남자답게 들이붓는 것보다는 기포가 좀 덜 생깁니다. 뭐 아예 안 생긴다고 할 수는 없어요. 뭐 기공은 사실 기포와의 전쟁이긴 한데, 그래도 이렇게 해주면 그나마 기포가 좀 덜 생기죠. 자. 이렇게
싹싹 긁어가지고, 자, 진짜 끝까지 젖먹는 힘을 내서 영혼까지 긁어가지고 이렇게 쑥 해준 다음에, 자, 뚜껑을 닫아 주시고, 그리고 이제 압력 밥솥에서, 밥솥은 아니지 그냥 압력솥? 뭐 모르겠네. 이렇게 해서 압력을 줍니다. 이러면 아무래도 기포가 조금이라도 줄어들겠죠. 그러면 이렇게 해주고, 저 같은 경우는 이렇게 해준 상태에서 30분을 기다렸다가 이제 소환을 시켜줍니다. 이제 퍼네스는 이미 850도 정도에 맞춰져 있어 지금 온도가 올라가 있거든요. 이렇게 해서 30분을 기다려주면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다음 촬영은 제가 레진 인레이 빌드업 하는 거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